안녕하십니까. 신흥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지연을 거듭했던 필리핀의 초음속 대함미사일 도입 사업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필리핀이 인도와 브라모스 지대함 미사일 도입 선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인도와 인도제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인 브라모스 시스템 도입을 위한 선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힌더스탄 타임스가 3월 4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번 계약은 인도와 필리핀 간의 군수 지원에 관한 협정이며 이 계약의 후속 계약인 브라모스 판매 계약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체결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브라모스 미사일 구매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며 올해 계약이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브라모스 미사일 운용을 위한 지대함 미사일 연대의 창설을 마치고 미사일 도입 계약 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당초 이 계약은 지난해 말 체결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지연에 지연을 거듭해왔습니다. 브라모스 미사일은 인도가 러시아의 야혼트 미사일의 기술을 받아들여 개발한 초음속 대함미사일로 수출형은 사거리 290km에서 최대 650km까지 비행속도 마하 2.5에 달하는 대형 대함미사일인데요. 필리핀은 이 미사일을 도입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브라모스, 바로 인도가 만든 초음속 대함미사일, 군함을 공격하는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인도는 이걸 이제 세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죠. 함대함, 함정에서 군함을 공격하는 것, 지대함, 지상에서 군함을 공격하는 것, 공대함, 공중에서 군함을 공격하는 것,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이 미사일의 원형은 러시아입니다. 야혼트라고 하는 공대함 미사일도 있고 하는 그 수호이 30에 장착하는 미사일이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동남아 국가들이 전부 다 이제 이 중국의 그 스프레틀리 군도 또 파라셀 군도 이런 그 산호섬 또 암초 이런 데다가 뭐 그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이거 우리 영토야 하는 그 부분에 인해서 영토 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필리핀,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에게 이제 인도가 니네들 사라 이제 이렇게 오퍼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뭔가 경쟁을 해야 되겠는데 중국의 해군력이 상대적으로 워낙 강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비대칭으로 가자 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도 이 브라모스를 살까 말까 좀 사는 쪽으로 지금 간을 보고 있는 중이고 필리핀이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도입을 하기로 했었고 그리고 부대 창설까지 마쳤어요. 연대를 만들었는데 사실 연대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큰 부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제 연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미사일 발사대는 6대를 가지고 우리로 치면 포대급의 그런 부대를 이제 연대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들로서는 정말 대단하고 소중한 자산이죠. 이걸 그 작년에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그리고 필리핀은 인도에게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하니까 니네들이 차관으로 좀 달라. 그래서 일단 물건 먼저 주고 돈은 차관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이자 좀 붙여서 차근차근 좀 갚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하자. 이랬는데 이제 인도는 차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차관으로 가끔 합니다. 미국은 지금은 뭐 거의 그런 걸 안 하지만 과거 냉전 시대 때 아주 많이 했었죠. 중국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네들의 편을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인도는 아직 뭐 패권 경쟁에 뛰어들 정도의 생각까지는 없는지 차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필리핀이 결국 이제 선행 계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올 상반기 중에 이 필리핀과 인도가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때 정식 계약을 해서 정상회담의 뭐 아주 그 축제를 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수출용은 사거리를 290km로 다운그레이드를 했어요. 인도가. 그리고 자신들의 내수용은 650km로 아주 사거리가 길죠. 그래서 필리핀이 아니 그거 좀 길게 해달라. 왜냐? 우리가 지대함 지상에서 중국 군함을 쏘려고 하면은 중국 군함이 있을 만한 데다 쏴야 되는데
그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파라셀 군도 아니냐. 거기까지 가려면 이 290km는 안 간다. 의미가 없다. 좀 느려달라.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인도가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인도도 그래요. 어차피 필리핀에게 이걸 팔아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면은 사거리를 왕창 늘려줘서 파라셀 군도, 즉 남사군도죠. 그 남사군도에 중국이 오는 것을 필리핀이 좀 역할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아무튼 필리핀의 중국에 대한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이 저는 뭐 기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 항공모함을 잡기 위한 미 해군의 창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슈퍼 호넷 전투기에 탑재하기 위한 극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해군이 FA-18EF 슈퍼 호넷 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신형 극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에 착수했으며, 프로젝트명은 스크리밍 에로우라고 플라이트 글로벌이 현지 시각 3월 4일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 해군은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과 테스트를 위한 제안 요청서를 발행했으며, 참가 업체는 개발 과정에서 최소 3번의 실무장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이 프로젝트에서 획득할 미사일의 마하 5 이상의 비행속도와 긴 사거리, 슈퍼호넷 전투기의 4발 탑재가 가능한 경량성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기존의 LRA-SM 미사일과 함께 대단히 강력한 대함 타격 자산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미 해군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미된 장거리 스텔스 공대함 미사일인 LRA-SM을 슈퍼호넷 전투기에 통합해서 운용 중이고, 스텔스 전투기인 F-35에는 최대 사거리 555km에 달하는 스텔스 공대함 미사일인 JSM을 통합해서 운용 중인데요. 스크리밍 에로우는 기존의 아음속 스텔스 대함 미사일 라인에 추가되는 극초음속 타격 자산이 됩니다. 이러한 무장들이 전력화되면 미 해군의 공대함 타격 능력은 그야말로 세계 최강이 될 전망인데요. 과연 중국이 미 해군의 이 같은 고성능 대함 미사일 세례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교롭게도 첫 번째 뉴스, 두 번째 뉴스 할 것 없이 전부 중국 군함이 타겟이네요. 첫 번째 뉴스는 인도가 만든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필리핀이 샀다. 선행계약 체결했다. 6개 포대를 만든다. 6개 발사대. 이런 뉴스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미국이 미 항모에서 운용하는 전투기죠. 슈퍼호넷 전투기. 이 슈퍼호넷 전투기에 4발을 탑재하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나섰다. 사거리는 한 500km 이상. 왜냐? 요구 성능에 보면 중국 항모 전단의 방공권 밖에서 발사할 수 있는 사거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중국 항공모함의 방공권은 한 400km 해서 많아도 500km 봅니다. 왜냐? 항모 탑재기인 J-15 이 엔진이 워낙 허접해서 이 함을 이륙을 제대로 못하죠. 이륙을 하려고 하면은 이 워낙 엔진이 힘이 없으니까 연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항속 이 전투 행동 반경이 400km도 안 된다라고 지금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항모의 방공구역은 400km 반경이라고 보죠. 그러면 그 400km 밖에서 좀 여유 잡아서 500, 더 여유 잡으면 600km 밖에서 쏠 수 있으면은 중국 전투기들 사거리 방공구역, 활동구역 밖에서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600km? 많으면 600km, 아니면 한 500km. 이 정도를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마하 5. 그리고 슈퍼호넷에 4발을 달게 해달라. 라는 게 이제 또 요구 성능이에요. 이야, 4발. 엄청나죠? 미 해군이 앞으로 표준적으로 항모를 어떻게 운영하냐. 슈퍼호넷 전투기 24대, 그리고 F-35C 전투기 24대, 이렇게 해서 48대의 전투기를 탑재하는 게 표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슈퍼호넷 전투기 24대, LRA-SM이라고 하는 그 아음속이지만 스텔스, 거기다가 AI가 탑재가 돼서 아주 그냥 의논을 하면서 회의를 해가면서 공격해 들어가는 그 LRA-SM을 장착하고 쏘든지, 아니면은 이 슈퍼호넷이 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속도로 그냥 조져버리든지, 그리고는 이제 F-35는 JSM이라고 하는 또 스텔스 AI 미사일을 탑재를 하죠. 그래서 이 JSM은 low. 그래서 완전히 저고도에서 발사해서 저고도로 계속해서 날아갈 경우에는 이 중력의 압력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거리가 한 170km 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이로로 때리면은
이거는 이제 중력의 영향을 덜 받죠. 그리고 위에서 내려 꽂으니까 사거리가 훨씬 길어지죠. 그럴 경우에 이제 어차피 근데 스텔스니까 뭐 하이에서 쏘면 또 어떻습니까? 쏘는 비행기도 스텔스, 날아가는 미사일도 스텔스, 뭐 괜찮죠. 그래서 이제 이 하이하이로 쏘았을 때는 555km까지 날아간다. 그래서 이런 F-35의 대함 타격 능력 JSM, 그리고 슈퍼호넷은 LRA-SM과 더불어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중국 함대 이제 안 되겠는데요. 좀 피해를 갔더니 필리핀에서 지대한 미사일이 날아오고, 또 이쪽으로 왔더니 베트남이 지대한 미사일, 필리핀은 브라모스, 베트남은 또 뭐 우란 이런 거 날아오고, 갈 데가 없겠네요. 그냥 국제 질서 준수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진 않겠죠, 중국이. 아무튼 미국이 슈퍼호넷에 또 항모전단의 대함 타격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이 발표가 나왔는데 저는 기분 좋습니다. 빨리 개발되어서 화끈한 대함 타격 능력 갖춰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